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7년 이 사진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는데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들은 재벌 2세 10세 소년과 20대 누나와의 연애라며 소년이 태국 유명 모델이자 DJ인 여성 아키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며 퍼져나갑니다. 초딩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여자친구에게 아이폰 X를 선물했다고 적기도 했는데, 이렇게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진짜인 것처럼 퍼져나갔었습니다. 심지어 4년이 지난 2020년 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그 아이는 이렇게 훌쩍 컸고 지금도 둘은 잘 사귀고 있다는 내용의 썰이 퍼지기도 했는데, 4년이 지난 것 치곤 너무 많이 자란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남성은 진짜 남친이 맞긴 하지만 이 사진 속 주인공 초딩은 이 남성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모델 여친과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 동생인 난타퐁을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난타퐁이 장난으로 이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소문에 소문이부터 퍼져나갔던 건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냥 DJ라고도 합니다. 그저 10살짜리 아이가 20대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 한 장만으로 어느새 재벌 2세라는 살이 붙고 추측이 사실인 것 마냥 소문이 퍼져나갔던 건데요. 이번엔 이렇게 세상을 속였던 희대의 주작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짜장면 55,000원 사건입니다. 작년 초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은 눈팅만 하는 고인물 회원인데 여전히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본인 동네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그런 아이들을 위해 동네 중국집 사장님이 참 고마운 일을 해준다며 한 중국집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엔 결시가동 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에게 식사값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이 다녀오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내고 온 사진이라며 55,000원을 놓고 간 사진을 올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이렇게 써야 된다며 이것이 돈줄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 연합뉴스에서 55,000원 짜장면 반전의 반전이라는 뉴스를 내보냅니다. 당시 그 손님이 촬영된 CCTV를 보여준 건데, 짜장면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찍힌 건데요. 그런데 사장님 인터뷰를 했더니 돈 사진만 촬영하고는 짜장면 값은 5,000원만 내고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진 하나로 주작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건데요.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가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가게에 돈줄을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후일담을 전해줍니다. 다음은 한중 축구 응원수 조작 사건입니다. 작년 10월 아시안게임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문제는 8강전인 중국과의 경기에서 발생했었는데, 네이버와 다음에서 했던 클릭 응원수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이버에선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응원 수치를 기록했던 반면 다음에선 중국이 91%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기록했던 건데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인해 전술로 클릭하여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고, 한 국회의원은 한중전의 중국 응원에 북한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선 클릭 응원은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 벌어진 일 같다며 누구나 가볍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따로 넣지 않았다면서 클릭 응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도 하는데요. 하지만 두 사이트 모두 중국 본토에서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어 사실상 중국인의 인해 전술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외 IP 두 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현상임을 밝혀냅니다. 단 두 개의 IP에서 약 3천만 클릭 중 약 2,989만 건을 클릭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에선 바로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한 서울시 의원이 매크로 짓을 한 성명 불상자에 대한
고발장도 내고 총리는 범부처 TF 구성까지 지시할 정도로 나름 당시에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뭔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다음은 일본 베토벤 사건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서브컬처 작곡가로 칸노 요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카우보이 비밥 같은 애니메이션부터 대항해 시대 같은 게임의 OST는 물론 우리나라 영화인 우아한 세계의 OST까지 정말 방대한 영역의 음악을 작곡했고 클래식, 팝, 재즈, 락, 일렉, 뉴에이지 등 여러가지 영역을 넘나드는 작곡 실력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7년 니코니코 동아발 표절 의혹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정말 많은 곡들이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녀의 명성은 뚝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일본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줬던 주작 작곡가가 바로 이 일본 베토벤 사건입니다. 그의 본명은 사무라 고우치 마모루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5살 때 첫 작곡을 하는 등 음악 신동으로 일본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작곡을 하다가 점점 귀가 멀었다고 하는데 1998년 귀무자 OST 작업 중에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지만 촉각으로 느껴지는 음의 울림에 의지해 작업을 한 후 본인이 청각 장애인임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후 열도에서 그의 인기는 엄청났었는데요. 게임 음악을 작곡한 후 이를 관현악으로 개작하여 하나의 클래식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인 손여름 양에게 피아노 소나타 제2번을 헌정하기도 하고 도호쿠 대지진 희생자들에게 헌정하는 레퀴엠을 작곡하여 오리콘 차트 2위에 오르는 등 이런 클래식 장르로서 하나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며 일본의 베토벤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카시 다이스케 같은 피겨 선수들도 그의 음악을 공연 음악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그의 변호사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그가 작곡했던 작품들이 거의 다 다른 작곡가가 만들어준 고스트라이터의 작품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주간 문춘에서 이미 고스트라이터인 니가키 다카시의 제보를 받아 인터뷰까지 하고 기사화하기 직전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스트라이터인 니가키 다카시 역시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20곡 가량을 써주고 약 700만 엔을 받았고 심지어 사무라 고우치가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멀쩡히 들을 수 있어서 본인이 대리 작곡해준 작품을 들으며 수정사항을 전달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어마어마한 폭로를 하면서 공범자로서 사죄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무라 고우치는 니가키 다카시의 입모양을 읽으면서 대화를 했다는 반박을 했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는데요.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자 결국 사무라 고우치는 수염도 깎고 선글라스도 벗은 모습으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약 3년 전부터 몸 상태가 좋아지며 주변에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니가키 다카시에게 준 작곡 지침 등은 본인이 직접 쓴 것이 맞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사무라 고우치는 집이 압류됐다는 소식 외에 그 어떤 대외 활동도 하고 있지 않으며 니가키 다카시의 인지도는 올라가 진실이라는 책도 내고 광고도 촬영하고 여러 공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복고 에스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작과 주작이 한판 승부를 벌였던 사건인데요. 2020년 경복고에선 101주년 기념식 축제에 에스파를 부릅니다. 경복고는 이수만의 모교이기에 샤이니, 엑소, 테티서, 레드벨벳, NTC 등 SM 가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2022년엔 에스파가 온 건데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만지는 것 빼고는 다 했다. X같이 부적절한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립니다. 심지어 이런 문구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불편충이라며 비하하는 포스팅도 올라오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무대에서 에스파와 함께 셀카를 촬영한 사진이 올랐는데 이 학생들이 무대를 난입한 학생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경복고의 이미지는 1층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 버립니다. 게다가 외부인에게 100만 원의 자리 판매와 교복 대여를 해준다는 글도 퍼져
퍼지며 일부 에스파 팬들이 무단 침입을 했다는 의혹까지 퍼져나가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는 등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경복고등학교에선 에스파 그룹의 명예가 훼손되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복고 학생이 아닌 외부 인사 몇 명이 행사장을 찾아왔으나 안전 관계상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일부 SNS에 결코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지 않았나 유추한다는 사과문 겸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경복고에선 에스파 공연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를 바란다는 단체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냈는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SNS에 사진, 동영상 및 선정적인 글을 올린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자가 캡처되어 또 굉장히 널리 퍼져나가자 결국 경복고는 다시 일부 학생들이 공연 관람에 성숙하지 못하였고 행사가 끝난 후 SNS에 공연 사진과 글을 올려 무리를 일으킨 것 같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수정하였고 무대에 난입했던 학생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문을 올렸는데 여기까진 경복고가 잘못한 것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들이 생겨났는데 내 여친 드롬 몸매 X된다 라는 사진도 올라왔다며 이래도 남고의 여도를 찬조 공연으로 보내실 건가요? 라면서 트위터에 올라온 포스팅은 알고 보니 한 학생이 폰카 다르다 너무 예뻐 라며 올린 사진에 해당 문구만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복고 에스파 무대 난입 진실이라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 두 명의 학생은 에스파가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온 게 맞으며 나중에 두 명의 학생들이 난입해서 현장 요원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만지는 것 빼고는 다이타짤 역시 풀 사진을 보면 카리나의 손이며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카리나 얼굴을 잘라낸 것을 알 수 있기도 한데요. 성희롱적인 멘트를 남겼던 학생은 결국 징계를 받았다고도 하네요. 몇몇 경복고 학생들의 잘못과 이를 교묘하게 주작하여 사과한 경복고를 어떻게든 까내리기 위해 주작한 몇몇 트위터리안들이 만들어낸 환장의 콜라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